침대 밑에 이 사가지를 놓으면 한 달 내내 재물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분명히 아끼며 살고 있는데 돈은 어디로 사라지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고, 열심히 일하는데도 통장 잔고는 늘 제자리 걸음입니다. 집안에 있으면은 왠지 모르게 무겁고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딱 꼬집어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괜히 자꾸 피곤하고 가족끼리 사소한 것으로 부딪히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날이 이어집니다. 뭔가 막혀있는 것 같은데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는 그런 날들. 여러분, 저는 오늘 그 이유가 어쩌면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매일 밤 잠을 청하는 그 침대 및 공간입니다. 오늘 저는 많은 분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셨던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침대 및 공간이 여러분 집안의 기운 흐름을 조용히 그리고 은근히 막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게 되고,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그 공간이 사실은 집안 전체의 흐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댁의 침대 밑에는 무엇이 있으신가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자리에서 일어나 직접 확인해 보고 싶어지실 겁니다. 저는 그 확신을 갖고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한국 전통 풍수와 생활 속의 기운 흐름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책에서 읽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직접 공간을 살피고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곁에서 지켜보면서 쌓아온 것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강의를 드리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제가 알게 된 것들을 조용히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침실은 우리 몸과 마음이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다시 에너지를 채우는 공간입니다. 낮 동안 얼마나 많은 감정을 쏟아냈던, 얼마나 많이 지쳤던 우리는 결국 그 방으로 돌아와 잠을 청합니다. 그 공간이 맑고 편안하면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고, 그 공간이 탁하고 무거우면 아무리 오래 자도 몸이 무겁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간이 가진 기운이 우리 몸에 실제로 영향을 준다는 것, 오랜 경험을 통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침대 밑에 두면 좋은 4가지 물건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것들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2가지를 모두 아셔야 비로소 제대로 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의 마지막에는 풍수를 오래 공부한 전문가들도 쉽게 말해주지 않는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풍수에서 침대 밑은 단순한 수납 공간이 아닙니다. 사실 그곳은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 기운이 드나드는 통로와 같은 곳입니다. 우리는 잠을 자는 동안 가장 무방비한 상태가 됩니다. 의식이 쉬고 몸의 긴장이 풀리고 방어막이 내려간 그 시간 동안 우리 몸은 주변의 기운을 아주 직접적으로 흡수합니다. 좋은 기운이 흐르는 공간에서 잠을 자면 아침에 맑은 기분으로 눈을 뜨게 되고, 탁하고 정체된 기운 속에서 잠을 자면 몸도 마음도 무거운 채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을 단순히 피로의 문제로만 생각하셨다면 오늘 그 생각을 조금 바꿔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한국 전통 풍수에서 침실은 단순히 잠을 자는 방이 아닙니다. 그곳은 기회가 모이고 축적되는 공간입니다. 낮 동안 밖에서 소비된 기운이 밤사이 침실에서 다시 회복되고 새로운 에너지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실의 기운 상태가 그 집에 사는 사람의 건강, 재물 흐름, 그리고 가족 간의 관계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침실 안에서 눈에 가장 잘 보이는 곳, 즉 침대 위나 창문 쪽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신경을 씁니다. 하지만 침대 밑은 다릅니다. 보이지 않으니 신경을 쓰지 않게 되고 신경을 쓰지 않으니 자꾸 물건이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 공간이 사실은 집안에서 가장 오래 방치되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운이 가장 쉽게 정체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현관을 떠올려 보십시오. 현관이 어둡고 신발이 뒤죽박죽 쌓여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마 그 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선뜻 들지 않을 것입니다. 손님도 그렇게 느끼고 좋은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밝고 정돈된 현관에는 사람도 기운도 자연스럽게 들어오지만 막히고 어두운 현관 앞에서는 모든 것이 멈추게 됩니다. 침대 밑도 이와 같습니다. 그곳이 탁하고 정체되어 있으면 아무리 집안 다른 곳을 잘 꾸며놓아도 기운의 흐름 자체가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치워라, 정리해라 하는 말씀을 드리러 온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정리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것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간 것입니다. 딱 4가지. 올바른 것을 올바른 방식으로 두는 것만으로도 침대 밑의 기운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싼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구하기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의미와 방법을 알고 두는 것과 모르고 두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지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예로부터 내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잠자리가 편해야 복이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자리는 단순히 침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잠자리가 놓인 공간 전체, 그 아래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한 어머니께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사업에서 계속 실패하고 집안 분위기가 늘 무거웠다고 하셨어요. 밥상머리에서도 말이 없어지고 아이들도 눈치를 보고 그 집 전체에 무언가 묵직하게 가라앉은 느낌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오셔서 이것저것을 살펴보시다가 아무 말씀 없이 침대 밑을 들여다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거기 쌓여있던 물건들을 꺼내버리시더니 그 자리에 작은 상자 하나를 놓고 가셨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특별한 설명도 없으셨고 그 어머니도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년이 지나고 나서 남편의 사업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고 집 안 공기도 이전과 다르게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때서야 그 어머니는 시어머니가 놓고 가신 그 작은 상자가 생각나셨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물건은 바로 작은 황토 그릇이나 도자기 그릇에 담은 굵은 소금입니다. 소금은 한국 전통에서 오랫동안 정화와 보호의 상징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나쁜 기운을 흡수하고 공간을 맑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여겨왔습니다. 이사를 하거나 새 집에 들어갈 때 소금을 뿌리는 풍습, 사람이 힘든 일을 겪고 돌아왔을 때 소금물로 씻는 풍습,
이런 것들이 모두 소금이 가진 정화의 힘에 대한 오랜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침대 밑에 황토나 도자기 소재의 그릇에 굵은 소금을 담아두면 공간 안에 쌓인 탁한 기운을 서서히 흡수해 줍니다. 중요한 것은 플라스틱 용기는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플라스틱은 기운의 흐름을 막는 소재로 보기 때문에 반드시 자연 소재의 그릇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새 것으로 교체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된 소금은 흡수한 기운을 다시 내뿜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알고 계시면서도 잘못된 방식으로 실천하고 계십니다. 소금 그릇을 침대의 발치 쪽, 즉 발이 향하는 방향 아래에 두셔야 합니다. 머리 쪽 아래에 두면 수면 중 과도한 기운의 흐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이 위치 하나가 효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건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좋은 기운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표현이자 공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의 신호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물건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가 멀어지는 것은 대부분 큰 다툼 때문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날부터 말수가 줄고 눈을 마주치는 일이 줄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각자의 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거리감, 그게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게 어느새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원인 중 하나가 침대 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부가 신발을 나란히 두어야 함께 걷는다고. 한국에서 신발은 단순한 신발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걸어온 길, 앞으로 걸어갈 길을 상징합니다. 오래된 신발, 짝이 맞지 않는 신발, 혼자 덩그러니 놓인 신발이 침대 밑에 있다면 그것이 두 사람의 길이 어긋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물건은 한 쌍의 작은 나무 조각 또는 나무로 만든 소품입니다. 특히 대나무나 소나무 소재로 만든 것이 좋습니다. 한국에서 대나무와 소나무는 오랫동안 절개와 변함없는 인연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두 가지 나무는 사계절 내내 푸름을 잃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마음과 오래 이어지는 인연을 상징합니다. 이 나무 소품 두 개를 침대 밑 되도록 침대 중앙 아래쪽에 나란히 두시는 것입니다. 크기는 작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한 쌍이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나란히 같은 방향을 향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등을 돌리거나 반대 방향을 향해 놓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혼한 지 40년이 넘은 노부부 이야기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부부에게 비결을 물으면 할머니께서는 항상 이렇게 답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한 번도 같은 날 화를 낸 적이 없었다고. 한 사람이 화를 내면 다른 한 사람이 먼저 진정하고 아침이 되면 전날의 일을 먼저 있는 쪽이 되려 했다고. 그것이 그들을 40년 넘게 함께하게 한 힘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부부의 인연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은 특별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오늘도 이 사람과 함께 하루를 시작한다는 작은 다짐, 그 다짐을 담은 공간이 서로에게 좋은 기운을 만들어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깐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댁의 침대 밑에 오래된 짐이 쌓여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래된 옷,
언제 거기 두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 물건들, 아니면 버리지도 못하고 정리하지도 못한 채 그냥 밀어 넣어둔 무언가, 혹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흐름을 조용히 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침대 밑에 무엇이 있는지 지금 바로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무엇이 있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으시나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그 공간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영상을 보고 나서 댓글에 지금 댁의 침대 및 상황을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제 세 번째 물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건강도, 판단력도,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도, 잠이 부족한 상태에서 내리는 결정은 늘 후회를 낳고, 잠이 부족한 상태에서 나누는 대화는 늘 상처를 남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을 방해하는 것이 스트레스와 걱정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의학에서도 침실의 기운 상태가 수면의 질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차갑고 정체된 공기, 오랫동안 환기가 되지 않은 공간, 묵고 오래된 물건들이 내뿜는 에너지가 우리 몸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민감하게 주변 환경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물건은 천연 소재의 작은 향주머니입니다. 특히 쑥, 창포 또는 솔잎을 담은 천연 향주머니가 좋습니다. 쑥은 한국에서 오랜 세월 동안 몸을 따뜻하게 하고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식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단오날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쑥을 몸에 지니는 풍습이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온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솔잎은 맑고 깨끗한 기운을 상징하며 공기를 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천연 향 주머니를 침대 밑, 특히 머리 쪽 아래 가까운 곳에 하나 두시면 수면 중 공간의 기운이 훨씬 맑아집니다. 저는 한 어르신께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70이 넘으신 할머니셨는데 오랫동안 밤마다 뒤척이고 새벽에 자꾸 깨어 고생을 하셨다고 합니다. 병원도 가보고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셨지만 쉽게 나아지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며느리가 쑥과 솔잎을 섞어 만든 작은 향주머니를 침대 밑에 넣어드렸는데 일주일쯤 지나면서부터 밤에 한 번도 깨지 않고 주무시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향이 좋아서인지 자꾸 잠이 잘 온다고, 아침에 일어나니 몸이 가볍다고. 이것은 단순히 향의 효과만이 아닙니다. 자연에서 온 것을 가까이 두고 그 기운 안에서 잠을 자는 것이 우리 몸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몸이 편해야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재물의 흐름도 좋은 기회도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에게는 오지 않습니다. 향주머니는 2달에 한 번 정도 새 것으로 교체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향이 약해지면 정화의 기능도 함께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비용도 크지 않습니다. 재래시장이나 한약방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고 직접 만드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인공향이나 화학 성분이 들어간 것이 아닌 반드시 천연 소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물건입니다. 이 마지막 것은 조금 특별합니다.
앞에 세 가지가 재물, 인연, 건강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 네 번째는 그 세 가지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막힌 것을 먼저 여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주변에 더 게으른 사람들은 잘만 풀리는 것 같은데 자신은 열심히 해도 늘 제자리인 것 같다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문제는 노력의 양이 아니라 그 노력이 흐를 수 있는 통로가 막혀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물이 아무리 많아도 수도관이 막혀 있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바람이 아무리 강해도 창문이 닫혀 있으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풍수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막혀 있는 것을 먼저 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두어도 들어올 자리가 없다고. 네 번째 물건은 작은 청동방울 혹은 작은 청동소품입니다. 청동은 한국 전통에서 잡된 기운을 물리치고 공간을 정화하는 금속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사찰의 범종, 무속, 의리에서 사용되는 방울 등이 모두 청동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소리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청동 소재의 작은 물건 하나를 침대 밑에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정기적으로 꺼내어 닦아주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부드러운 천으로 청동 소품을 꺼내어 닦으면서 마음속으로 묵은 것들을 내보낸다는 생각을 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내가 이 공간을 소중히 여기고 새로운 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식이 있습니다. 행동이 마음을 만들고 마음이 공간을 만들고 공간이 삶을 만듭니다. 창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문을 어느 날 활짝 열면 어떻게 됩니까?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고 답답했던 방안이 환해집니다. 침대 밑에 청동 소품을 닦는 행위도 이와 같습니다. 묵은 기운의 창문을 여는 것입니다. 새로운 흐름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내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물건을 알게 되셨으니 이제 반드시 함께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두는 것만큼 나쁜 것을 먼저 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이미 침대 밑에 기운을 막는 것들이 쌓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꺼내야 할 것은 묵은 옷더미입니다. 언제부터 있었는지도 모르는 오래된 옷, 입지는 않는데 버리기도 아까워서 그냥 밀어넣어둔 옷들. 이런 옷들은 단순히 공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옷을 입었던 시절의 감정, 기억, 때로는 힘들었던 시간의 기운이 배어 있습니다. 과거의 기운이 쌓인 옷더미가 침대 밑에 있으면 우리는 자는 동안 그 과거의 기운 속에 있는 셈입니다. 지금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과거의 것들을 내보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꺼내야 할 것은 깨진 물건이나 날카로운 것들입니다. 깨진 도자기, 오래된 가위나 칼 같은 것들이 침대 밑에 있다면 즉시 꺼내셔야 합니다. 풍수에서 날카롭고 뾰족한 것들은 날선 기운을 만들어낸다고 봅니다. 그 기운이 자는 동안 은연중에 우리의 신경을 자극하고 가족 간의 관계를 날카롭게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깨진 물건은 더욱 그러합니다. 완전하지 않은 것, 손상된 것의 기운은 그 공간의 균열의 에너지를 만듭니다. 세 번째는 돈 뭉치나 귀중품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중요한 물건을 도둑 맞을까봐 침대 밑에 숨겨두신 분이 계신가요? 침대는 우리 몸이 쉬는 안식의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 재물에 대한 불안과 걱정의 에너지를 함께 두는 것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무의식적으로 그 걱정이 이어지게 되고 그것이 수면의 질을 낮추고 심리적인 긴장을 유발합니다. 귀중품은 별도의 안전한 공간에 두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네 번째는 오래된 전자제품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선풍기, 고장난 라디오, 쓰지 않는 전자기기들이 침대 밑에 있다면 꺼내 주십시오. 오래된 전자제품은 사용하지 않아도 내부에 정체된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그 무거운 에너지가 수면 중인 우리 몸 가까이 있다는 것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버리기 어렵다면 다른 공간으로라도 옮겨 두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알겠다. 그럼 다 치우면 되겠네. 정리만 잘하면 되겠구나 하고, 그런데 사실은 정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도입니다. 같은 정리를 해도 귀찮으니까 하는 정리와 내 공간을 아끼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고 싶어서 하는 정리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공간은 그 안에 사는 사람의 마음을 반영합니다. 마음이 담기지 않은 행동은 형식에 그치고 마음이 담긴 행동은 공간을 바꾸고 삶을 바꿉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잠시 호흡을 한번 내쉬고 천천히 들어주십시오. 풍수는 단순히 물건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맞이하고 싶은지를 공간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집은 그 안에 사는 사람의 마음이 담기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깨끗하고 단정해야 좋은 것이 담기듯이 집이 맑고 정돈되어 있어야 좋은 기운도 좋은 일도 좋은 인연도 그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재물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모으는 것에 집중하십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풍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을 부르기 전에 먼저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집에 복이 머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뜹니다. 창문 사이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부엌에서 아침 밥 짓는 소리가 들립니다. 가족이 가까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그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큰 재물은 건강한 몸으로 가족과 함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 소중함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공간도 살아나고 삶도 달라집니다. 풍수는 그 감사의 마음을 공간 속에 담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침대 밑에 소금 그릇을 두는 것은 내 잠자리를 아끼겠다는 마음입니다. 나무 소품 한 쌍을 나란히 두는 것은 내 곁에 사람을 소중히 여기겠다는 마음입니다. 향주머니를 두는 것은 내 몸이 편히 쉴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는 마음입니다. 청동 소품을 정기적으로 닦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맞이할 준비를 하겠다는 마음입니다. 이 네 가지 행동이 단순한 미신이 아닌 이유는 그것이 모두 자신과 공간과 삶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풍수를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매일 밤 몸을 누이는 공간을 더 맑고 정돈되게 만드는 것, 그 안에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의 상징을 두는 것, 그리고 그 공간을 주기적으로 돌보는 것, 이것이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고 그 태도가 결국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믿으셔도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침대 밑에 두면 좋은 4가지 물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굵은 소금을 담은 천연 그릇, 나란히 놓은 나무 소품 한 쌍, 쑥이나 솔잎을 담은 천연 향주머니, 그리고 작은 청동 소품. 하지만 사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그 물건들 자체가 아닙니다. 그 물건들을 두는 마음, 내 공간을 소중히 여기고 새로운 기운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 마음이 핵심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후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 침대 밑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꺼내야 할 것은 꺼내고 두어야 할 것은 두어 보십시오. 그 작은 행동 하나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오늘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 댁의 침대 밑에 지금 무엇이 있으신지, 또는 오늘 어떤 변화를 주실 건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정말 궁금합니다. 우리 집 침대 밑에는 이것이 있어요 하고 솔직하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저는 모든 댓글을 읽고 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께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것보다 더 깊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작은 손가락 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일상과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꼭 알림을 켜두시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의미 있게 느껴지셨다면 가까운 가족이나 오래된 친구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아마 그분들도 이 이야기가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Subscribe to the channel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집에 따뜻한 기운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집에 평안함과 감사가 넘치고 매일 아침 가볍고 기분 좋게 눈을 뜨실 수 있기를 마음 깊이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